세상 모든 아기자기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마빈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소담소담 시즌2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사실 권앤디랑 저랑 이렇게 시즌2를 시작하자고 얘기한 지가 정말 한참 오래됐는데요. 이 게으른 녀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즌2 아이디어도 안 내, 뭐 이야기도 안 해. 지금 각자 삶 바쁘다고 아주 그냥 권앤디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앤디 몰래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연 앤디도 지금 이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하고 있다면 보고 알림이 뜰 수가 있거든요. 과연 언제 눈치채가지고 언제 들어올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그동안 사실 저희는 많은 일이 있었죠. 앤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마지막에 업로드를 했던 게 여름이었죠. 이제 어느새 도쿄도 그렇고 서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쿄는 지금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가지고 태풍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꽤 쌀쌀한 가을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요 앤디는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졸업을 무사하게 하고요, 한국에 잘 돌아가서 재밌게 잠깐 생활을 하다가 도쿄에 놀러 갔다 왔어요. 저희가 아마 마지막 대화 주제가 앤디가 도쿄에 놀러 오면은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잔뜩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앤디가 도쿄에 와서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갔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마 저 혼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앤디가 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쇼츠에서 사랑 많이 받았던 도쿄 맛집 컨텐츠에 있었던 맛집들 거의 대부분 다 간 것 같아요. 도쿄에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어떤 맛집들이 있었는지, 앤디의 감상평은 또 어땠는지 다시 앤디가 돌아오면은 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동안 저는 이제 벌써 10월 19일이네요. 지금 날짜가 지나가는 개념이 잘 없었는데 10월 1일 날부터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도쿄에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리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에 내정을 받은 거는 합격 통지를 내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정을 받은 거는 작년에 가을쯤이었어요. 그래서 딱 1년 정도 전에 내정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던 회사에 들어가는 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생각한 직장 생활이랑 조금 달랐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사무실은 되게 약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전형적인 일본의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이제 야근하고 다 이제 와이셔츠에다가 정장 구두에다가, 요즘 한국 그런 것들 많진 않잖아요. 다 쫙 차려입고서 네모난 큐비클에서 이제 자기 데스크에 좀 재미없는 풍경의 사무실이기는 한데요. 근데 좀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서로 진짜 좋은 관계를 앞으로 맺어가자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단순히 일은 일이고 사적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고 하는 것도 공과사 분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와주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또 한 가지의 감동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0월 1일 날 입사해서 3주 정도, 3주차가 내일부터 되네요. 3주차 이제 보내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보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랑 앤디의 그동안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시즌 2를 앤디와 함께 이제 열게 될 텐데요. 시즌 2의 주제, 저희가 앞에서도 시즌 1 마무리에서도 아마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시즌 2의 주제는 바로 연애입니다. 이 연애라는 게 왜 저희가 주제로 선택을 했냐면요,
앤디랑 저랑 뭐 항상 수담서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지만 가장 많이 받은 상담 주제가 연애 관련 상담 주제였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저희 주청자분들은 10대, 20대 분들에게 이제 목표로 저희가 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20대의 주 관심사가 아무래도 연애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연애라는 주제를 선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연애라는 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간과 뭐 노력,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요. 연애를 제외하고 나면은 오히려 뭐 어떤 것들이 좀 남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연애를 제외하면은 뭐 자기가 달성하고 싶은 뭐 커리어가 강하게 있어가지고 뭐 커리어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이렇게 챙기는. 근데 어쨌든 결국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들어가는 관계가 연애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애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한다, 실패하고 싶지 않아 한다 라는 점 때문에 연애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저희가 연애라는 주제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그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거 이제 저희 계정으로 올렸는데요, 이제 앤디가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첫사랑 얘기는 뭐 나중에 저희가 쉽게 여기서 풀 수 없죠. 뭐 또 앤디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애 얘기는 또 왜 재밌어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연애를 잘하고 싶어서도 있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또 연애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라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굉장히 뭐 좋은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생각해 볼 때 재밌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애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연애를 어느 정도 그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연애의 여러 가지 토픽들 중에서 이상형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상형이라는 게 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친해지면은 특히 저희 10대, 20대, 뭐 30대 뭐 분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왜 이상형이 궁금할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상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알려주기도 하죠. 그 사람의 가치관, 뭐 연애 경험, 뭐 진짜 거리감을 좁히는 질문으로서 저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주고받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뭐 내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나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내 이상형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상형이 과연 어떤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사실 상대에 관한 거기도 하지만요, 내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상대랑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상대라면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상형이라는 거에는요, 좀 필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애에 대한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라는 상상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는 뭐
단순히 뭐 얼굴이 예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상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랑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어떤 장면을 내가 상상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게 이상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이상적인 연예과 박보영이라고 이제 채팅창에 지금 왔는데, 이따가 사실 앤디 이상형을 여기서 다 뭐 공개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뭐 전혀 숨기는 거 없이, 프라이버시 없이 이제 얘기할 생각이었는데요. 먼저 얘기를 해주네요. 앤디 이상형은 박보영 씨입니다. 그러니까 앤디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하면요, 박보영 씨 같은 분이랑 연애가 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 저희가 시즌 1에서도 그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박보영 씨가 이게 잘 아시는 분이면 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정말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당연히 뭐 예쁘고 귀여우신 것도 있지만 너무 깊은 분이세요. 저희가 아마 일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박보영 씨는 그날 이제 있었던 일들, 내가 뭐 더 잘했으면 하는 것들, 그냥 내가 화났던 것들을 일기에 이렇게 적어두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이렇게 보신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스스로 그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그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분도 앤디가는 이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영 누나하고 이제 외치는데, 아마 앤디는요, 제가 그 계속 옆에서 봐보니까 일단 몇 가지 좋아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앤디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이제 앤디한테 상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여자친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여자친구는 나를 상담이든 뭐든 나를 좀 냅두고 좀 혼자서도 좀 자립적이고 좀 가만히 있고 나를 귀찮게 안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되게 귀찮음이 많은 성격의 앤디인데요, 여자친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보영 씨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자립적이고 스스로 그 셀프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분, 그러면서 굉장히 귀엽고 이제 뭐 이런 분, 뭐 그런 분이 아마 앤디의 이상형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좀 그 뭐 주제랑 좀 떨어지는 이야기긴 한데요, 이게 제가 옆에서 쭉 보니까 앤디가 막 이렇게 인기가 좀 있었어요. 신기하죠. 저런 애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앤디를 좋아하는 애들은 다 약간 앤디한테 막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상담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앤디는 그냥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친구들, 이렇게 또 저 나쁜 친구가 이제 좀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같이 좀 회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도 좋을 텐데, 그냥 칼같이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앤디를 좋아한다는 친구가 저한테 먼저 접근하거나 이러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절대 상담하는 것처럼 다가가지 말아라. 쟤는 그러는 순간 이성으로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요, 다시 뭐 이상형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요, 저는 그러니까 앤디의 경우에도 있잖아요, 앤디가 박보영 씨를 이상형으로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친구로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이상형이랑 뭐 그렇게 뭐 내 연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도 했던 이야기랑 좀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요, 연애라는 거는 두 사람이 이제 애정이라는 감정이 있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결국에 연애를 잘하고 이상적인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는 파트너는 특히 정말 많은 감정과 정말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그 사람이랑
궁합이 잘 맞는지, 그 사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둘의 서로 부족한 부분이 충돌했을 때 어떤 케미스트리가 생기는지, 이 둘이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케미스트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잘 생각해보는 게 특히 너무 중요하고, 그게 또 잘 안 됐을 때의 페널티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것들, 나를 잘 이해 못해서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연애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상형에 반영이 되어서 앤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하지 않는, 나한테 의지를 하지 않는, 자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성숙하고 또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고 오히려 나를 조금 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서 갖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앤디한테 있어서 좋은 이상형이 박보영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 만날 일이 없겠지만요. 뭐 어떻게 만나겠어요. 뭐 꿈 깨야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관계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형태를 띠는 게 좀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형이라는 거를 떠올릴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그런 명확한 이미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훌륭한 관계를 맺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본인의 스스로 지금 생각했을 때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이상형은 뭐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언제부터 이런 이상형이 생겼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게 이제 고민해보시는 동안 지금 앤디한테 이제 본인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죠? 라고 질문이 왔는데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제 이상형이나 그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이상형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 골라봤는데요, 이소라 씨의 그대와 춤을 듣고 오겠습니다. 분홍색 뺨 사랑에 물든 얼굴로 그대 앞에 서 있어. 나를 감출 수 없어. 첫눈에 날 반하게 했던 미소로 그대 웃고 서 있어. 나는 놓칠 수 없어. 더 늦기 전 그대와 춤을 난 춤을 출까 봐. 그럴까 봐. 깊은 밤 하늘 별빛 우릴 비춰주는 휘황하게 숨을 쉬면 그대 손을 잡고 나를 안아주는 허무하게 떨리는 날 두근거리 난 그댈 원하고 있어. 이젠 멈출 수 없어. 빠져들듯 까만 두 눈 그대는 달아오르고 있어. 나는 알 수가 있어. 더 늦기 전 그대와 춤을 난 춤을 출까 봐.
이소라 씨의 그대와의 춤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도쿄는 지금 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일요일 밤인데요. 이소라 씨의 목소리는 참 비 오는 밤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뭐 식사하시고 내일 월요일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소담소담 라이브 들으시면서 하루를 좀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실 준비를 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원래 이제 저희 메인 주제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앤디의 이상형 박보영 씨, 앤디에게 필요한 앤디를 좀 앤디가 의지할 수 있고 앤디를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좀 서로 좀 건강한 관계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상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앤디는 뭐 만나서도 안 되고요. 만날 수도 없죠. 뭐 그런 분은 뭐 앤디한테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 입장으로서 이제 앤디랑 딱 맞는 절대 과분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분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과분한 분이 오거나 그러면요, 이제 살짝 이제 그분한테 귀띔을 해가지고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이래 그렇게 좋은 분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귀띔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 씨 같은 분들이 오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이상형 하면은요, 저는 한 가지가 또 조금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이상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뭐 우리가 이성에 눈을 뜬 게 다들 시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뭐 20대, 30대 때, 뭐 각각 내가 이상형이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이상형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일관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관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달라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바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진짜 관계랑 큰 관계가 없는 인간 관계에 큰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이상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모라든지 뭐 그 사람의 뭐 그렇죠. 사실 외모라든지 관계에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뭐 성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먼저 이상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 경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좋았던 것과 좋지 않았던 것들, 뭐 더 좋을 수 있었던 것들이 나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상형이 바뀌는 거는 결국에 연애를 하고 나서의 스스로의 피드백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람 역시 나랑 잘 맞네, 이런 부분은 역시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그대로 남는 거고요. 만나보니까 이거는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야, 이런 게 내가 이성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거 연애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연애 대상 파트너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만나보니까 별로 상관없더라, 야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나는 괜찮은 연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으로 인해서 뭐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도 좋은 이상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연애를 하면서 내 이상형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야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이 되어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뚜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상형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스스로의 어렸을 때의 내 이상형은 뭐였지? 지금 내 이상형은 뭔지라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아까 전에 앤디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지금 제 이상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립니다만, 그 좀 더 학생 때 이상형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좀 기억을 해보고 있는데요. 약간 좀 친구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사람은 이상형이 아니었다라는 것부터 좀 이렇게 되짚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너무 친구 같은 것보다는 약간 이성적인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연애 과정 중에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뭐 연애를 오래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편해지거나 뭐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좀 과하게 내준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별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외모적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키가 큰 사람을 좋아했나 싶으면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사람을 좋아했나 싶으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외모상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 토끼상, 고양이상, 뭐 이런 동물상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쌍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러게요. 다른 것도 뭐가 있을지 그러게요. 뭐 앤디가 여기 있었으면은 뭐 지금 라이브에 지금 같이 참여를 했었으면은 여기서 뭐 잔뜩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못해가지고 아쉽죠. 뭐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들으면서 굉장히 분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게요. 바뀌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싶으면 그러게요. 처음에는 저는 앤디랑 좀 반대로 제가 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면은 내가 좀 더 의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사람을 한때 좀 끌렸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번 어떤 사람한테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특히 뭐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있거나 이럴 때에는 그런 게 감정적으로 조절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이 힘들 땐 내가 의지가 좀 돼주고 싶고, 뭐 내가 힘들 땐 상대방한테 좀 의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좀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감정에 대한 컨트롤도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이제 충분히 그 자기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표현을 잘 하고 내가 했을 때 또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금 앤디 답답해하고 있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네요.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면은,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말로만 하는 이야기 말고요, 내가 마음속에서 나도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꺼내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도 잘 알아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내가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의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이 되고 싶은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서 같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파트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상형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게요. 앤디의 이상형은 최근에 들었을 때도 박보영 씨였기 때문에 뭐 불변의 박보영 씨였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뭐 박보영 씨가 뭐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앤디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연애 희망 사항이죠. 연애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앤디가 좋아하던 캐릭터들이 있어요. 앤디가 좋아하던 2D 캐릭터들의 역사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야,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2016년도부터 이제 앤디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같이 막 첫 번째로 좋아했던 친구가 이제 뭐 주황색 머리 친구가 있는데, 주황색 머리 친구 너무 헌신적이야. 주인공 하나만을 막 바라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예요. 저희 업계 용어에서는 이제 메가델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우 막 그런 너무 온몸을 다해가지고 헌신하는. 두 번째 좋아하는 친구 이제 금발머리 친구, 더 심해요. 한술 더 떠요. 얘는 막 작중 시간에서 막 몇백 년을 막 주인공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바쳐. 아마 그 주황머리랑 그 뭐야 그 노랑머리가 같은 작품인데 똑같은 주인공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정열적인 그런 사랑을 보내오는데, 그 친구로 더 헌신적인 친구가 나오니까 그 친구를 향해서 이제 그 앤디의 이상형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애들도 뭐 다 자기 막 목숨을 바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나중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앤디한테 뭐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아니면은 뭐 앤디한테 호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면은, 아, 이거 함부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연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분수와 과분한 분들과의 연애를 바라는 앤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슬슬 뭐 저희 방송 시작한지도 40분을 지나가는데, 일단 오늘 뭐 가볍게 간단하게 저희 소담소담 앤디 몰래 시작한 스트리밍과 시즌 2, 앞으로 연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시즌 2와 오늘 첫 번째, 뭐 이게 에피소드 1은 아니죠. 에피소드 1은 아닌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온 이상형이라는 주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시즌2를 어떻게 앞으로 짜가야 될지 아직 앤디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거든요. 아무 아이디어도 안 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연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쵸, 내가 어떤 이상형을 갖고 어떤 사람이랑 점점 가까워져서 썸을 타고 그게 고백을 통해서 연애로 이어지고, 연애도 또 이제 해피엔딩과 그렇지 않은 엔딩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루트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거기서 나눌 수 있을지, 이렇게 시즌2를 거쳐가지고 차근차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앤디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앤디가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깜짝 라이브 스트리밍 저기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5분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이게 아마 끝나고 나면은 평범한 에피소드처럼 아마 다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주시는 분들도 댓글로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나누시면서 저희와 함께, 저희도 계속 댓글들 확인할 테니까요. 거기서 소통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담소담 시즌2 프롤로그 이상형이 뭐예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상형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에피소드 어떻게 맺어야 될지 생각을 안 했죠. 오늘 에피소드 끝. 원래 고민 해결이었는데 오늘 에피소드도 뭐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앤디를 뭐 인스타 DM이나 저 유튜브 댓글로 뭐
굉장히 채찍질을 해주시면은 최대 빨리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고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겠는데요. 새로운 한 주 여러분 건강하고 기운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소담소담 마빈이었습니다.